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장을 열었는데 시장 네. 분위기는 또 좋지가 않네요. 코스피가 뭐 거의 1.5%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일단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었죠. 거기서도 좀 밀리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아. 들고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좀 던졌었는데 네. 지금 나왔던 내용들 되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 서두른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흥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약간 어중간한 경제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요 조금 빠르게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환율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이 환율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오히려 수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환율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자재 뭘로 사죠? 달러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내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와서 자재를 그거를 조립을 하고 그걸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팔아내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수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파는 거, 매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산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상당히 안 좋은 악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완제품을 팔아내는 대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최종 마지막 보스라고 할까요? 최종 보스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을 팔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아래쪽에서 그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입을 해와서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하청업체들이 지금 죽어나갈 팔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흑자가 나고 있다가 중반기부터 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청을 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인데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급등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급등되어 가지고 거품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 수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매출을 계속 낼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을 사놓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돈을 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게임 관련주가 그렇지 않았나요? 게임 관련주 사놓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게임 관련주 썬데이 토즈가 눈에 많이 띕니다. 썬데이 토즈 상담 들어올 때 그런 거 상담하려면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런 걸 상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좋은 기업인데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고, 수요 공급의 법칙,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상이니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관련 중에서 이제 NFT 관련을 한다면은 역시나 보안 관련주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 관련 테마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보안 관련 테마 중에서도 주가가 급등돼 있는 게 아니라 급등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역시나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삼성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지금 당장 돈 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핫해질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썬데이 토즈도 어땠어요?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니까 돈을 버는 거지 그때는 돈 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모아간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또 썬데이 토즈를 들어가고 주가 올라간 거 게임 관련주 들어가고 이러시면은 그건 잘못된 거 곤란한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잡으면 안 돼요. 나오고 있지만 썬데이 토즈 이런 거 지금 잡지 마세요. 왜 잡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에이 저리가 하면 되고요. 역시나 금융 관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금융보다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 테마 쪽으로 보자. 그리고 식음료 파트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오잖아요. 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밥을 굶겠습니까? 결국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 말은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먹는 데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식음료 파트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슈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슈가 되는 그 순간 언제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때 또 살 겁니까? 비싸진 거를? 지금 사놔야죠. 사놓고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거랑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 기업만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떨어져 있는 기업들만 잡아놓기만 한다면 지수가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고, 그 기업들이 돈까지 잘 번다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지수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등에 불똥 떨어졌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내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종목을 잘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일단 지수는 제 생각엔 2,9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전 커 보이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역시나 현금화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올라온 기업 제발 사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기업 사놓고 천천히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수선한 시장인데 2,900포인트 코스피는 깰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NFT 관련주 중에서도 보안주 눈여겨보시고 식음료주도 꼭 챙겨보시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실적을 꼭 체크하시면서 요즘 시장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경동 라디엔 경동 라디엔 네, 67,000원에 삽니다. 네, 경동나비엔 67,000원에 10%.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멘토니 일단 실적 굉장히 좋은 잘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적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적이 나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야지 우리가 돈 버는 일이 나오는 그렇죠. 건데 올라온 기업을 잡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타이밍과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경동나비엔을 67,000원에 잡았으면 돈 벌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돈을 잃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거는 내려가는 일이 남았는데 그걸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다고 하는데 왜 빠져요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비싸게 샀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 안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나 4만 원까지 빠져줬으면 실적도 증가했고 돈도 잘 버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살만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가 기회인 건데 지금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쪽에 비중이 좀 잘못 들어가 있고 매수가 잘못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함정을 파신 거죠.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 뚜렷한 해답은 드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67,000원이면 정말 일을 좀 크게 이렇게 저지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45,000원까지 좀 내려가줘야 그래야 지금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5,000원 선에서요? 네, 45,000원까지 내려가줘야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서 상승 시 좀 탈출할 수 있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손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 5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기다려보시고 반등이 나간다고 해서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가는 반등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냥 하락세 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만 원 정도까지 그냥 흐름상 추세상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4만 원까지나 4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은 정말 좋은 찬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찬스는 놓치기가 좀 아깝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4만 5천 원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반등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5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만 원 이상 올라오면은 그냥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예. 네,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얼마가 기회라고요? 저 6만 원이요? 아니요, 6만 원이 기회가 아니고 밑으로 빠졌을 때 얼마가 기회라고요? 45,000원. 그렇죠. 좋은 기업을 아주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코어이란 탄탄한 기업을 싸게 사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15%요.
15,000원에 15%.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있고, 이게 멘토님이 말씀하시는 실적 좋고 주가는 밑에 있는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3분기 실적이 250억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올랐죠. 네. 금리도 올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 말은 뭐죠? 괜찮게 선방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도요. 그 말은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잘 보시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22,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저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15,00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15,000원대가 어디 있었냐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이전에 15,000원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럼 실적 비교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2019년에 495억의 영업이익이고 그리고 올해 870억 영업이익이니까 어때요? 두 배나 거의 가깝게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싼 거 아닙니까? 단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걸 뭐 PER이 어쩌고 뭐 수학 공식을 내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할 필요가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다 계산됩니다. 네.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가는 저평가가 맞고요. 이거는 사놓으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신에 사놓는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건 좋은데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자만입니다. 주가는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역배열이거나 차트가 막 밑으로 빠져내려가고 있거나 우하향하고 있으면은 절대 잡으면 안 돼. 오히려 이런 건 손절해야 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시죠? 예. 저만 좋다고 하는 거지 일반 세간에서 봤을 때 이거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서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요. 여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더 빠지길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행복한 고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빠져내려가면은 12,000원, 뭐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냥 내려가는 족족 모아 가시면 돼요. 저는 10,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비중을 50% 이상, 지금 15% 비중인데 한 50% 이상을 조금 늘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크게 실으셔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올라오면 2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에 가깝게 사놓으면 수익률은 100% 정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멘토님이요. 네. 항상 이거 많이 내려가고 실적 좋은 그걸 찾으라 그래갖고 찾은 게 이거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걸 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행동을 옮기셨고 뭔가 스스로 터득하고 느끼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신 일이고 이렇게 투자하시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돈은 굉장히 이렇게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져가신다 생각하고 저는 비중을 천천히 늘리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는 만큼 비중이 커야 수익률도 짭짤합니다. 맞죠? 예. 네, 이런 거 막 1년 걸렸는데 100만 원 투자해서 100% 벌어봤자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져간다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 크게 실어도 되겠다. 그 크게 실는 구간, 확실한 내가 투입 기간을 어디로 할까? 저는 10,000원짜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요. 10,000원에 가깝게 내려가면은 비중을 50% 이상까지 늘리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올라갈 때는 2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원이고 비중은 40%요. 네, 16만 원에 40%.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오늘도 많이 내려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개파락을 하고 있고, 멘토님은 예전에도 카카오 상담 올 때 그 상자 비율을 들면서 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죠? 혹시 안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는 뭐 지난 녹화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고요. 그냥 일단 쉽게 생각하면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지주사로 전환되어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플랫폼이니 뭐니 뭐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다, 맞아요. 문어발식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다 따로 상장시켜 버렸으니까 이제 이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수직하다가라고 한 번도 반등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갈 텐데 그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서 그 파동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왜 그 파도 위에서 그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 많이 보시죠. 뭐 TV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요. 그죠?
예. 그런 파도를 타는 사람들도요, 파도가 뭐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면 타는 거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16만 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요, 뭐 좋은 자리가 절대 아니고 손실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손실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당했다라는 개념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자리가 11만 원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11만 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흐름상 얘는 1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만 원이야? 예, 10만 원에서 반등이 11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가정이에요. 예. 가정에서 저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 13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텐데 저기서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11만 원이 무너지면은 13만 원 잊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너지면은 다시 반등 나올 때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수는 있거든요.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여기 11만 원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올라와서 11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 시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무너지면은 11만 원에 다시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무너지지 네. 않으면 13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빨리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여보세요?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녹십자요. 네, 녹십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27만 5천 원이고요. 30%요. 네, 27만 5천 원에 30%. 알겠습니다. 네. 녹십자도 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약 바이오는요, 올 하반기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좀 저조한 느낌이에요. 그 말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조금 걸리지만은 제약 바이오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고 코로나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막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실적이 좋은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뭐 녹십자, 종근당 등등 실적 좋은데 주가는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빠질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안 좋은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만 좀 잘 잡아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중이 잘 안 보이는데 몇 프로죠? 30%요. 네, 30% 정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사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다른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녹십자 하나로만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많으면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종목이 많으면 비중만 적어지고 돈도 많이 안 벌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종목 괜찮은 똘똘한 한 종목을 잡아놓고 비중을 조금 키워가면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한 종목에서 내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있는데 그거를 500만 원씩 20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 종목에서 10% 수익 나면 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렇죠. 뭔가 좀 답답한데 1억이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5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10% 수익 나면 500만 원이니까 수익 금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 네. 말은 역시 비중이 저는 커진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위쪽에서 비중이 커지는 게 나쁜 거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중이 커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만 원대에서 내년 3월 정도까지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저는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아, 대신에 네. 여기서 좀 버텼을 때 그냥 시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매수해도 좋지만 일단 시청자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한 3달 정도, 지금부터 한 3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조금 주가가 머물러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런데 뭐 머무는 동안에 만약에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요.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이라든가 100만 주 이상 터져준다면 그날 바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예. 일단 20만 원대에서 자리가 잡는지 안 잡는지 보고 대응하면 된다. 이거는 가지고 가면은 어차피 수익 내서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대신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비중은요? 25,500원에 12%. 네, 25,500원에 12%. 아, 알겠습니다. 이 뭐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많이 꺾였죠. 관련한 종목들이.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어떤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뭐 고통 속에 살아가야죠.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을 25,000원에 산 거 자체가 아주 큰 실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재무제표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2019년부터 적자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적자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는 적자 폭이 말도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올라와선 안 됐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사면 안 됐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돈 벌었다 하면은 또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돈 들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식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이 돈 벌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해서 돈 들고 들어가면은 그 돈은 그걸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청자님도 남이 돈 번다 주식을 하면 지금 되는 기회다 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흘러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준비가 철저했고 나는 돈 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그 예입니다. 올라오면 안 됐고 올라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비싸진 거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거는 가격이 뻥튀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과자 한 봉지가 막 1,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1,000원짜리 과자가 2만 원, 3만 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롯데관광개발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3만 원 간대, 누가 25,000원 간대, 4만 원까지 간대라는 그런 이야기에 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좋은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뚜렷한 해답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적자가 더 심해져 나갈 것이고요. 관광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부터 해서 여행주 과연 오미크론이 오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을 때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코로나 이전만큼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너무 크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수가 됐고 위드 코로나는 유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안 될 정책인데 이거 지금 너무 기대 갖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까지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거는 10,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점도 이미 깨고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차트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머리가 높은 형태로 떨어지는 요 차트 모양을 사람 머리랑 어깨 형태랑 비슷하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불러요. 요 차트가 나오게 되면 밑으로 더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패턴도 안 좋고 흐름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아무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일만 남은 상황에서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게 반등이 나올 때 나는 이걸로 지금 수익은 무슨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17,000원이라든지 18,000원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저점이 15,000원 정도가 지금 최근 단기 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5,000원이 무너지면은 아이고야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다. 내려가면 10,0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저기서라도 그냥 25% 정도 손실 나더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돼 라고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손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몇 년이 걸리든 간에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는 이거 원금 못 갈 때까지 가져가 볼게요 하고 시간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개입을 할 수는 없고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면 이거 안 가져갑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가지고 가면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 고문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 17,000원에서부터는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 시간 투자하는 그거가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 10년 바라보세요. 네, 추가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기업에 들어가 있는 돈은 10년 동안 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각오가 된다면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멘토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언제 있나요, 멘토님?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하지 못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연말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 내용은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많은 분들께서 그게 내가 주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을 건데요.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예요. 주식은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 지식, 배경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요. 결국 지수가 떨어질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만 바라보게 되고 내 종목 어떻게 될까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오피스텔 또는 뭐 어떤 사무실 하나가 지금 괜찮을까? 703호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대 경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통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변동이 생기고 있고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테이퍼링이 뭔지 그리고 그거 했을 때 왜 악재인 건지 금리 인상은 왜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왜 다른 국가들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풀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이 아니죠. 목요일에 참석을 하셔서 가장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해상 25,300원에 15%. 금융주 잘 가는데 돈도 잘 버는 기업인데도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조정을 좀 받고 그래도 최근엔 올라오고 있긴 하던데 금융주를 근데 좀 안 좋게 보시잖아요, 저 멘토님은. 네,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금융주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많이 맞긴 생각하죠. 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수혜지 않을까. 하지만은 수입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안 좋구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까라 했을 때 지금은 좀 신용이 좋거나 자산이 많거나 재무가 좀 탄탄한 분들의 대출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출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동시에 부작용. 부채.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자가 좀 밀리게 되면 전부 다 부실채권 되거든요. 부실채권으로 돼버리면은 금융주 입장에서는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рем맞은 생각은 못 하는 것보다 지급 준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계속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탄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금융주는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투자해서 돈 벌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해상 지금 당장에 뭐 당장은 나쁜가라고 하면은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6,000~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상승세가 끊기게 된다면은 저는 계속 바닥에 23,000원대 머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회비용이 아깝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되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겨우 횡보하거나 겨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면은 다른 거 올라가는 걸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회비용 면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이라도 가능하시다면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IMBC 4,800원에 10%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580원이니까 뭐 크게 손실이 보는 구간은 아니긴 한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뭐 일단 2대1에서 MBC를 논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영방송이죠. MBC, SBS, 그렇죠. KBS 이런 쪽은 좀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런 쪽의 컨텐츠, 뭐 물론 뭐 지금 뭐 다른 뭐 놀면 뭐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지만 예. 사실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쿠팡플레이라든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권을 파는 정도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 IMBC와 같은 기업이 더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드라마들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 들어가는 CG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드라마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판타지물들이 좀 많잖아요. 최근 만들어졌던 뭐 지옥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제 배두나 씨와 공유 씨가 또 주연할 만한 그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노인과 어쨌든 바다였나요? 아니 노인과 바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뭐 바다 그 너머인가? 뭐 하여튼 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런 노인과 바다는 예,
책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미래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C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CG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 컨텐츠 제작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게 기회비용 면에 좀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종목도 저는 힘을 잃은 이유가 당연히 이제는 단물 빠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를 저점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역시 지난 전저점이 최고 좋은 자리죠. 손절하기에는 최고 좋은 자리고요. 4,4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자. 반등 시 5,000원대 이상이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요의 바다였네요. 노인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맞았습니다. 네, 고요하네요. 네.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차승현님께서 펩트론 14,100원에 10% 본전이 올까요? 오랜 시간 마음고생 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펩트론은 앞으로 들고 가면 더 마음고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4,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본인의 매수가라서 이제 괴로운 거고요. 네. 사실 이 기업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회사 진짜 안 좋아요. 이런 기업을 산 것 자체가 내가 고생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디에 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또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나 펩트론 주주야 하면은 야, 저 사람은 원래 고생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이런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뭐 치매 관련주네 신약을 만드네 뭐 펩타이드를 하네 어쩌고 다 필요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요즘은 제약 바이오는 어차피 개발하는 거고 신약 개발하는데 돈을 쓰니까는 돈 못 벌어도 돼. 그거 옛말이고요. 그건 2017년에 했던 이야기죠. 2017년에 그런 기업들 잡았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약 바이오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은요. 역시나 소문이 없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문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하고 있는 약의 임상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니면 도 긁지 않은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긁었는데 꽝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까지 간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들고 갔을 때 반등 나오면 바로 탈출하는 것이 맞는 거지 장기 투자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업 잡은 것 자체가 아주 크나큰 실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이상 일을 키우시지 않으시고 반등 나오면 12,000원, 13,000원대에서 바로 비중을 줄여내시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DY 파워 매수가 비중은요?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쪽도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멘토님? 하반기 들어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기계는 최근에 이제 김영구 멘토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네. 건설업황 지금 되게 공사 현장 막 멈춘 데도 많다라고요. 그거는 근데 사실 뉴스만 보면 지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가 너무 비싸지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공급을 너무 과하게 늘리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집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 우리가 길에서 자다가 출근하거나 그런 분들도 없어요. 다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한 공간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뭐 그 집도 지금 갖고 살고 있는 집도 살려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안 사요. 왜냐하면 신축,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과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일본처럼 아마 빈도시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단기간에 뭐 건설업황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간 거는 뭐 그러려니에요. 정책 관련주 격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의 건설업황이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건설은 거의 다 부채로 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채를요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채가 그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멈춰 있게 되면 부채 다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황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최대 악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건설 장비 업종들도 지금 당장에 이때까지는 좋았던 게 맞으나 앞으로 좋을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올 것 같긴 하나 단기에 올라왔던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주가 상승만큼의 뭐 상승이 나와줄 것인가? 저는 그렇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7,000원 자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나마 자리를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000원 자리에서 여기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한 5, 6,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때 저는 탈출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종목이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 종목이 만약에 7,000원 이하로 빠지거나 8,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된다는 말은 들고 있는 사람도 사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8,000원 이하가 되거나 10,000원 이하로 빠져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시다가 반등 시 16,000원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농심이요.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5천 원에 10%요. 29만 5천 원에 10%.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농심 나왔으니까 멘토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농심 그 신라면 블랙 컵라면 하나 때린 거 말고는. 아니, 늘 딱히. 농심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저점에 있었을 때. 네, 뭐 사놓으면 된다. 사실 뭐 농심보다 썬데이 토저가 나왔으면 할 말이 더 많을 텐데. 그래요? 뭐 어쨌든 농심도 어쨌든 수익 중이긴 한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매도예요. 저는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절제심이 없어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많아지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려갈까, 이걸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고, 내일이 돼야 알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봤자, 우리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더 올라갈지, 더 올라가지 않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거 5월 달에 네. 5월 달에 매수를 해서 네. 50%는 33만 한 2천 원대에서 50%를 매도를 하고 잘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다가 요즘에 이제 수익권에 올라갔는데 지금 시점에 이걸 매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장이 더 안 좋아져서 더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요, 그거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예,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뭐가 최선의 방법일지는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건 이제 약간 인생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겠지만, 제가 감히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니면은 옳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당장에 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 알 수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두가. 그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는요, 시장관이 뭘 결정하시든지 옳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요, 그런 거 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청자님은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그죠? 네. 그러면 뭐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팔든 가져가든 그거 내 마음인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손실이 나고 있다면 조금 잘못된 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의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좋고 그냥 가져가셔도 좋은데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는 저는 조금 오늘 좀 팔아라 했을 텐데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매도를 하셔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한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들고 가셔서 뭐 33만 원 정도까지 그냥 보유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33만 원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는데 올라오다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들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31만 원이 만약에 밑으로 밀리면서 꺾여 내려간다면 저는 저기서 비중을 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른 식음료 파트를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농심은 올라왔지만 식음료 파트 중에 또 안 올라온 기업들 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에서 수익 봤으니까 다른 거 안 올라온 거 잡아놓으면 식음료는 어차피 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33만 원까지 보유 한번 해보시고 31만 원 밀리면은 다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식음료로 한번 가보자. 이 종목은 꽤나 느리고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은 많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1,700원에 30%예요. 네, 세경 하이테크 31,700원에 30%.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뭐 일단 보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차트에서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고 불러요. 원형으로 이렇게 바닥을 쭉 이렇게 우리가 접시처럼 네. 바구니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은요, 이 추세가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원형 바닥 그리면서 한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자체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적자, 올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보시면 소형 모바일 태블릿 기기, 그 중에서도 역시나 폴더블 폰 관련 그 테마로 많이 이야기 나와요. 그 말을 최근에 폴더블 폰, 뭐 폴더 Z 플립 3, 뭐 Z 폴더 3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뭐 샤오미도 만든다, 화웨이도 만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폴더블 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있고요.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시계를 만든다고 하죠. 시계를 동그란데 그거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끔 약간 폴더블 만든다고 해요.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롤러블뿐만 아니라 폴더블 이쪽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얘는 테마성으로 빵 치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기업을 31,700원 요 급등했을 때 빵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시청자님만 괴로운 거고, 지금 저점이 2만 원대, 22,000원대, 25,000원대 산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냥 보내면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는데 원형 바닥이 문제가 뭐냐면요. 원형 바닥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할 거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2만 원에 가깝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흐름상 올라왔을 때 남들 수익을 보지만 배 아파하지 말고 내가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자,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저기 문단지 멘토님 열렬한 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전화 방송 잘 잘 주셨습니다. 듣고요. 예. 네. 저기 수용료 파트 대상이나 저기 하이크질로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데요. 아, 꼭 네. 저기 문단지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식음료를 강조를 하시니까 그 중에서 대상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시죠. 네, 뭐 이건 진짜 뭐 올해 뭐 최우수 대상 이런 거 있으면 줘야 네.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네, 아닙니다. 별로 표정이 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대상 같은 거는 지금 가지고 가야죠. 뭘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TV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상담할 가치가 없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썬데이 토즈였고, 두 번째가 삼성 SDS였고요. 세 번째가 대상이에요. 이런 기업을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웃긴 기업들인 거죠. 어차피 기다리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어차피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당장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남들이 몰라주고 있는 거지, 남들 몰라준다고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몰라줄 때 투자해야 돈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상은 지금 매수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요, 바닥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뭐 저점 매매를 한다, 그리고 저는 음봉 매매를 한다라고 자부하지만 최저점을 맞춰서 내가 산 가격 이후로는 절대 안 빠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다른 사람들 생각은 저처럼 생각 안 해요. 대상 같은 거 잡으면 안 돼, 사면 안 돼, 다른 데 한번 상담해 보세요. 대상을 왜 삽니까?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22,000원, 2만 원까지 그냥 천천히 내려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신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거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상반기 올라갈 때 사면 늦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놓고 기다리다가 올라갈 때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 떨어지면 모아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해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멘토님 좀 네. 대상하고 한시질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식음료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할 때 네네. 같은 업종에 있는 거는 하나만 투자하시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하이트 진로를 본다면은 대상보다는 하이트 진로는 이미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좀 다르죠, 네. 모양 자체가. 네네. 그래서 TV 보시면 하이트 진로는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대상은 어때요? 올라가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느낌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느 걸 잡았을 때 유리할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김정수님께서 코스맥스 13만 1,000원에 15%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 좀 나야겠죠라고 하셨는데요. 코스맥스가 오늘 10%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법인을 따로 상장시킨다라는 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예, 이제 물적 분할하고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업종은 아모레 퍼시픽이 낫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리고 또 한국 이야기 들어가는 거, 한국 콜까지만 드리면 대충 알겠죠. 네. 그런 거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탄탄하거든요. 근데 코스맥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전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13만원에 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패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지금 손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품 업종은 제 생각에는 식음료 파트랑 비슷하게 내년에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지금 모아가려는 관점인 거고 아무래도 한국콜마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마 11만 원대까지는 반등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조금 손실은 나겠지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